지금 7시가 돼서요. 백정희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각자의 그 곳에서 다들 살아 계시죠? 저는 네. 거제에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거제에 오게 되었고,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지원 담당 장학사입니다. 백정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저한테 오늘 진행을 시키신 걸까요? 네. 아주 긴장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회복적 정의 아카데미 알자 시즌 12 올해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오늘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우선 오늘 하기 전에 중요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이미 올려져 있기 때문에 바꾸신 분들 계시는데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시고, 특히 실명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미나가 협회 자격 과정에 대한 보수 교육으로 인정받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실명, 그리고 자격 급수, 그리고 지역 이렇게 함께 적어 주셔야 동명이인이 있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실명, 그리고 자신의 급수, 그리고 계신 지역 함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회복적 생활교육 장학사에게 듣는다입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장학사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을 건데요. 전국에 계신 많은 장학사님들 중에서도 1타 장학사님 세 분만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저도 올해 3월부터 교사라는 그런 25년의 직업을 내려놓고 정말 새로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네, 새로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엄청 많지만 완전 새내기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아주 많이 울리는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떨어집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마도 학교 폭력 예방이랑 사안 처리, 그런 관계 회복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 학교나 또 보호자분들도 교육청으로 직접 전화를 매우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화벨이 아주 많이 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가 되고 나니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시계를 보고 수업 종이 언제 치지?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점을 좀 찾아가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고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각자 좋아하는 차 한잔 하시면서 여유를 좀 즐기시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기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잠시만 가지려고 해요. 제가 종을 한 3번 정도 칠 거예요. 혹시 종소리가 들리는지 확인만 좀 할게요. 들리시나요? 종이 좀 어설프네요. 종 안 들리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종을 치면서 잠시 몸의 긴장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 돌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했는데 종은 패스하고요.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재 몸과 마음의 상태는 괜찮은지, 특히 아픈 곳은 없는지 잠시 각자 보살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좀 하시고 잠시 눈을 좀 감으면서 오늘 하루 되새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다들 바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화면 앞에 앉으시느라고 많이 바쁘셔서 아마 차 한 잔도 준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그래도 차 한 잔 혹시 준비 못 하셨으면 준비하셔서 오늘 요 세미나 즐기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장님 인사 말씀을 좀 들을 거예요. 오늘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협회의 우리 이재영 원장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알자가 저희가 횟수로는 이제 한 5년
넘었는데 6년 됐군요. 근데 뭐 매번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가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줌으로 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줌으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쭉 줌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줌으로 이렇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금까지 회복적 생활교육이 한국에 소개된 지가 이제 10여 년 되는데요. 그동안 교사로서 또 장학사로서 이렇게 정책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이거를 지원해서 더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맨 땅에서부터 고군분투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또 장학사님들이 곳곳에서 하고 계신 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세 분 초대했던 이유는 그간 그 경남은 저희가 많이 소개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세 지역, 그것도 더 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세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계신 장학사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다른 지역 교육청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해 주실 또 이상철 장학사님은 제가 강의를 강원도에 가면 항상 앞자리에 앉으셔갖고 똑같은 강의인데도 필기를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랬다가 나중에는 약간 의심이 들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노트 필기하신 걸 또 정리하셔갖고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또 자료를 이렇게 만드신 걸 보시면 역시 노력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냥 커피만 많이 타주는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열어주실 텐데 아무튼 이 자리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울산이 사실은 거의 불모지였어요. 회복적 생활계획이.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데 노옥희 교육감님이 되시면서 울산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아주 열심히 또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최현준 학생님 초대해서 또 울산의 이야기, 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도 좀 들을 거고 또 세종도 저희와 오랫동안 또 해왔던 곳 중에 한 3, 4년 되는 것 같아요. 세종의 또 박사님, 김재춘 장사님 또 오셔갖고 근데 업무가 우리가 부탁드린 후에 업무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오실지 좀 들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협회를 대표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장학사님들, 장학감님들 특히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용어는 많이 퍼졌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이 정말 회복적정의 철학을 잘 가지고 교육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모두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사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활동가들도 계신데 오늘 시간이 저희가 학교 옷에 누구예요? 정순신 검사?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학교 폭력이 굉장히 막 시끄럽잖아요. 저도 이런저런 지금 뭐 토론회든 뭐 이런 요청을 받고 있는데 되게 민감해져 있는 시기 같아요. 엄벌주의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적 방향성, 교육적 해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또 이렇게 내주신 모든 분들, 우리 회원분들 또 그 장학사 장학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사 요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정 선생님.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짧은 5분 동안에 정말 축약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 들으실 때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올라오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그리고 나중에 따로 질의응답 시간이 길진 않아도 약 25분가량 마련되어 있어서 그때 직접 손 들고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이상철 장학관님입니다. 왜 지금 회복적 생활교육이어야 할까?입니다. 네, 장학관님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하천교육지원청 이상철 장학관입니다. 제가 여기 오신 분 중에 아는 분 있나 하고 뒤져보니까 딱 두 분밖에 안 계셨네요. 장진욱 장학관님 잘 계시는 줄 그랬네요. 저는 화면이 보이나 모르겠네요. 예, 저는 강원도 교육청이 그러니까 해왔던 그 사업과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왜 지금 회복적 생활교육이어야 할까라고 정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정순신 그 사안에 얼마 전에 안모 국회의원께서 강원도에 이모라는 장학사를 국회에 모셔야 된다. 그 이모라는 장학사가 저입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징계위원회 담당이 아니었고 학폭 사안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저는 모르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3월 말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더 강화된다든가 여러 가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내용들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이 시기에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더 열심히 이루어져야 가열차게 이루어져야 우리 아이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하천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으로 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학폭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무려 7년 동안이나 학폭 담당 장학사를 했거든요. 근데 학폭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업무를 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고 싶은 학교, 있고 싶은 교실을 만들자. 그리고 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하자. 지금 이 이야기를 화천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유초, 중고에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유재 원장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하천 지역을 회복적 마을로 만들려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강원도교육청이 걸어왔던 길,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지금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아실 텐데 지금 안우진하고 이재영, 이다영 이 형제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친구들은 다그 징계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고 또 재발방지 약속을 피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국가대표가 되지도 못하고 또 이 젊은 나이에 미래도 좀 없어지는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인데 안타깝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겪지 않도록 좀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자, 지금 학교를 가보면 이제 이쪽은 선생님이고 한쪽은 학생들인데 선생님들이 그러죠. 힘들다, 머리 아프다, 마음대로 안 된다. 누구 하나만 없었으면 작은 학교로 빨리 가고 싶다. 그리고 50대 중반쯤 되면 명퇴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사들도 굉장히 많은 명퇴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명탈을 많이 하십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은 병가를 많이 내시죠. 학부모 민원전을 한번 받으면 바로 병가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아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머리 아프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아, 저 담임만 없었으면. 그리고 다른 학교 전학 가고 싶다. 아니면 이제 자퇴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성화고등학교 교감을 했었는데, 이 전학 가고 싶다, 자퇴할까, 담임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그 아이들은 이제 비일비재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양자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교실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인성도, 바람직한 인성도 가르쳐야 되고, 또 대학도 보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요즘에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그 더 높은 학력이라고 해서 학력 쪽으로 지금 중점 과제를 삼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감님께 그랬습니다. 교육감님, 더 높은 학력을 위해서 제가 아이들이 있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교육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제가 잡은 게 오고 싶은 학교, 있고 싶은 교실이에요. 그래서 교실에서 비교적 작은, 어떻게 하든 학교에서 오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학교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자, 학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기타 수학도 많이 풀리고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요건데요. 지금 그 이런 분들이 학교가 학습 환경이 일부러 관계의 질에 중점을 두고 집중할 때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하여 사회 정의의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체계 학습 환경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 회복적 실천이. 여기에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부한다고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법하고 선법 다른 게 소년법은 아이가 없어지는데 학폭법은 출석 정지 이후 열을 줘도 이후에는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든 아이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하고 있죠. 챗GPT 저도 사용해 봤는데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좀 어설픈 것도 있지만 또 휴먼스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를 보면 인간들이 모든 걸 기계에 맡겨버립니다. 심지어는 뭐 골프 같은 경우도 로봇하고 인간은 대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로봇은 정해진 거리에만 딱 포인트를 맞춰주면 바로 홀 인원 해버리니까.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어, 로봇은 감정을 만들어서 또 읽어주고. 근데 미래를 그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인간들은 대부분 지하에서 어두운 곳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 지배를 하고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풍부한 사람이다. 인간은 특히나 동양에서는 사람 인자를 하나 안 쓰고 인과 간자 써서 사람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중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자꾸 미래교육 하면서 AI 이야기하고 뭐 코딩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복적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제가 이 두 장의 슬라이드는 이제 강원도 내에서 강의할 때 반드시 사용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우선 동의를 얻은 다음에 다음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평화교육 훈련원을 알게 된 게 이 책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책 맨 뒤에 평화교육 훈련원이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MVC 이렇게 소개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 평화교육 훈련원인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평화교육 독서를 갔었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만났었어요. 이 책 때문에 간 건데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폭력 대화가 이 노란 표지의 책이 제 그 교원으로서의 앞길을 좀 바꿔준 책이거든요. 자, 저는 굉장히 학토 업무 담당하면서 지금 사회 보시는 박정현 선생 장학사님은 이제 새내기 장학사이신데 그 많은 전화는 저는 7년을 받았어요. 괜히 뭐 우울증도 전 걸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장학사면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지금 보여드린 이 사건입니다. 칼부림 사건. 원주 중학교 칼부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밑에 강원도교육청은 생활교육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원주로 급파해 여기 급파된 사람 장학사가 접니다. 자, 이 사건은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학교 내 사건 대화 부족, 교육고건 미흡이 원인 지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건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좀 경징계를 받긴 했는데 이분이 여선생님인데 체육 선생님이세요. 그 체육 선생님이 원주 시내에서 그 담임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인생의 첫 담임인데 이렇게 망쳤습니다. 아마 다시는 할 것 같지 않아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났고 이 찌른 아이는 또이 가피의 학생 중에는 또 다문화 학생도 있고요. 이래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게 2016년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예방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가 됐던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16년에 주요 업무 계획을 10월 달에 만들잖아요. 2016년 주요 업무 계획 제안이라고 해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이렇게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살짝 보시면 이게 지금도 근데 사실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미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4년 5월에 회복 생활교육 매뉴얼이라고 제작하였고 학교에 배포하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몇 개 앞에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얻었고 이때 장학사님이 차 장학사님이셨는데 그분께 또 강의도 한번 요청해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제한을 3년 그러니까 16, 17, 18, 3년치를 제한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교사 동아리를 구성 지원해서 현장의 교사 자율적으로 비폭력 대화를 통한 회복 생활 교육이 불수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강원도형 모델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제 제가 이게 지금 PDC 이렇게 나가는데 자, 보시면 2016년에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연구학교, 2개 학교를 연구학교를 이제 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부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남부초등학교는 춘천 시내에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여기 담당했던 부장님이 이제 지금 애국자생활교육의 전도사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2017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3+2라 해서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이 그 당시에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이었는데, 이것을 초, 중, 고 모두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더하기 2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상당수가 이제 그 평화교육 훈련원에서 와서 진행해 주셨고, 2016년 4월에 220명은 평화교육 훈련에 그 당시에 거의 강사라신 분 거의 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동권도 했고, 당시 교육감이 참석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연수라고 있잖아요. 이때가 16, 17년도 제가 하면서 이제 반성한 게 뭐였냐면, 평화교육 훈련에 부탁을 해서 강의를 요청을 하면 2시간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똑같은 강의만 들으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하시든 이영우 소장님이 하시든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2시간씩밖에 안 들어요. 이때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고, 또 전문직 같은 경우는 계속 전문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6개월마다 바뀌잖아요. 학폭 담당 장학사들이.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현장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한 70명 정도가 16년, 17년 동안 이제 성장을 해서, 전 이 2018년도가 좋았던 게 16, 17년도에는 계속해서 외부 강사를 저희가 많이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18년도에는 외부 강사 한 3분의 1, 그리고 이 현장 지원단 교사가 한 3분의 2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직접 지원하게 되었고, 그들의 힘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90개 교회 2,439명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맨 밑에 보시면 이제 90개 구에 2,439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내 그 선도교사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다 썼고, 영동지방하고 뭐 어디 가릴 거 없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당시에 원하는 거는 2시간, 보통 2시간, 3시간인데 대부분이 원리를 모르고 이론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수업에 적용돼야 하는가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이제 놓아놨는데,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수업 적용 이렇게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업 2시간 가지고 원리도 이야기하고 수업 적용도 이야기하는 것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수업에 적용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좋으면 나도 배워야지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좋기만 했죠. 배우겠다라는 마음은 좀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저는 2016, 17, 18년도에 매년 뭘 했냐면 평가 워크숍을 반드시 했습니다. 평가 워크숍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야기하는 내용,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또 이야기하면 또 그 다음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조금씩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자, 우선 저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2016년에 평가 워크숍을 했는데 이때 54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이 보였고요.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2054명 단출하죠. 자, 근데 2017년도에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8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놀이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내 서클도 하고 협력 놀이도 하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놀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이때 놀이지원단이 있어가지고 놀이지원단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하고 수업하시고 할 때 학기 초에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그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평가 워크숍을 해서 이제 만들아트도 만들고 뭐 할 건 다 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11월 달인데 100명이 모였는데 사실 때 108명이 모였습니다. 야금야금 이제 늘고 있고 제가 2018년도에 함께하는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무슨 다단계도 아니고 뭐 할 때마다 늘어나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도 이제 그 협력 놀이하고 군인별 강의하고 이제 이때는 그 고양중학교 이런 데서 덕양중학교 이런 데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셨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2018년도가 장학사를 마무리 짓는 해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감을 나가던 해여서 이때 한번 3년을 했으니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시스템 만들어 놨고 100명 정도 양산해 놨으니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교감으로 나갔습니다. 여튼 그리고 이제 개선인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평가 워크숍하고 하나씩 바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비폭력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나 써놨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교육도 교육이다. 이 생활교육을 자꾸 잡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죠? 내가 이 잡무 때문에 수업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생활교육도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제시를 했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5개로 만들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관계 중립 생활교육의 안정적 추진 이렇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갔고요. 2018년도에 조금 내용을 바꿔서 이제 조금 틀을 좀 바꿔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도표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그 학생부가 사안 처리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본인이 사안 처리,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사안 처리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해야 될 거를 다 학생부에 넘기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더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씩 야금야금 확대시켜 나갔는데 그냥 우리 것만 보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도 갔었습니다. 영국의 헐시티에 그 키 크신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 계신 학교 갔어요. 콜링우드 맥도날드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이때 가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래서 그 맥도날드 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는 분들의 스타다. 이재영 원장님 그 당시 강의에는 꼭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스타다.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학교가 제가 가보니까 단층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유초 중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청 밝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환대를 받았는데 저는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아이들 하는 거 했는데 제가 그 젊은 선생님한테
지금 이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게 싫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아주 솔직하게 싫었다. 여기도 학력 중심 사회거든요. 등급 매기는 사회니까. 근데 싫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갔었는데 거기가 더 싫더라. 그래서 다시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 교장 선생님께 당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따른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사립학교니까 타에 그러더라고요. 해고시켜버린대요. 자, 이 학교에 가서 제가 2학년 교실에 들어갔었습니다. 갔더니만 이렇게 그 덩치 큰 남자 선생님과 한 23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서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렇게 문양이 이랬었어요. 오늘 등교할 때 기분이 뭐냐? 오늘 행복했던 것이 뭐냐? 내일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집에 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니? 체크아웃 서클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거의 매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못할 때에는 일주일에 2번은 체크인, 체크아웃을 꼭 한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거 대응 보면서 저는 너무 좋다. 제 여기 갈 때는 체크인, 체크아웃 서클이 잘 일반화되지 않던 시기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니 종민을 저렇게 하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께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뉴질랜드를 갔었습니다. 호주랑 뉴질랜드 갔는데요. 여기 가니까 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장실에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교장실에 요 그림이 있더라고요. 콜릴 학교에 갔는데 많이 보신 그림이죠. 그래서 하고 이제 통역을 통해 물어보니까 회복자 생활교육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 자기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랑 연계해서 매주 수요일에 선생님들이 가고 오고 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랑하시는 게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 그 학교에 뭐 비카인드, 케어링, 케어풀리 해가지고 그 각각의 단계별로 쫙 만들어 놓고 요것들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가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한 82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걸 얻어왔어요. 교장실에 있는 거 뽑아서 나 이 책 꼭 갖고 싶다 라고 하니까 옛날 건데 그러더라고요. 2015년판 책인데 그래서 괜찮다.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회복적 생활교육의 여러 가지 그 예방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에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 한 쪽에 딱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영국에 제가 다른 나라의 해에 영국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그 첼시 지역은 회복적 생활교육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거기는 거의 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춘천시 교육청 장학관이 되면서 평화교육 훈련과 협업을 해서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 과정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0시간을 다 받고 이 중에는 3급 과정을 이제 이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 과정을 받고 그 3급 자격을 따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놀이 한 선생님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거 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게 금요일 토요일을 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수업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8시간 8시간씩 하니까. 근데 그리고 토요일 날 다등항 칠 줄 알았는데 제가 담당한 장학사한테 다등항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해서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한 번 시작해서 2주만 받으면 30시간 정도만 연수를 받으면 빠질 거다. 했더니
빠져서 딱 한 명만 이탈하고 전원이 다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유지 선생님은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런 걸 시켜주시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이걸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막중한 시기에 이걸 했거든요. 큰 용기였고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 말미에 이제 제가 이재용 원장님 강원도교육청에서 갈등전환 지원단 연수를 받고 이럴 때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선생님들께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당조, 당당조 이것도 했었고 나눠줘서 선생님들이 이제 했고 올해는 강원도교육청 회복적학교 공동체 디자인 워크숍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56개 학교를 지금 지원했고 이 모습은 화천중학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2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40시간, 80시간 연수를 만들고 있고 강원도교육청도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학관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거를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신 장학관님께 지지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울산교육청입니다. 최은주 장학사님 준비되어 계신가요? 네, 울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평화로운학교 반갑습니다. 회복적학교 찾아가는 생활교육 지원입니다. 장학사님 초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장학사 최은주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상철 장학관님 이걸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준비를 미흡하게 했나라는 생각이 막 들고 나도 저러고 있었는데 넣을 걸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은 제천교육청,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세종교육청입니다. 김재천 장학사님. 오늘 대전에 다녀오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요. 함께해요 세종 관계중심 생활교육입니다. 김재천 장학사님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말씀드려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교육청의 김재천 장학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제 2021년도부터 저희 교육청의 관계중심 생활교육 업무를 맡았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업무를 이제 맡지 않고 미래교육과에 가서 저희 교육청 전체 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말씀을 조금만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올해도 이 업무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저희 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도입하면서 제가 진짜 발로 뛰면서 만들어낸 사업이거든요. 뭐 우리 이재용 원장님도 잘 아시고 그다음에 많이 정말 코피에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도 드리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아까 울산 장학사님 말씀하셨지만 후임 장학사님께 인수인계를 거의 일주일 이상을 했어요. 정말 일주일 이상을 했고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육감님 이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저희 이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은 저희 교육청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위에를 한번 보시면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고 로고가 있죠. 요게 이제 올해 만든 거예요. 올해 모든 관계중심 생활교육 사업에 이 로고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웃는 표정을 형상화한 겁니다. 색은 세종교육하고 똑같이 썼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 웃는 웃음하고 입의 모양을 형상화를 일단 했고, 두 번째는 화분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피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이 관계중심 생활교육으로 씨앗을 심었고, 그 다음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늘 학교에 안내를 할 때 함께해요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선생님들의 참여, 그 다음에 아이들의 참여, 이 정책을 펼칠 때 모든 아이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특정한 학교와 특정한 대상을 사업의 대상, 아니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정책을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주고자 한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생활교육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거의 대부분 학교가 마찬가지인데 생활교육이 특정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생활교육은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아이의 부모님들, 나아가서는 아이들 스스로까지 참여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생활교육, 함께해요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라는 슬로건을 3년째 학교에 일관된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저희는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단발적이면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늘 이 워크숍의 주제가 장학사들에게 어떤 정책에 대한 것을 듣는 자리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목표와 방향을 굉장히 뚜렷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먼저 방향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했느냐? 동그라미가 동서남북에 4개가 보이실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실천지향 생활교육입니다. 그 실천지향 생활교육이라는 게 뭐냐?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생활교육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과정중심 생활교육이에요. 더불어 어울리는 삶의 과정을 배우는 생활교육. 세 번째가 문제 해결 생활교육입니다. 공동체 문제, 이 관계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공동체 문제의 실천적인 해결을 경험하는 생활교육을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요. 네 번째가 공감 기반 생활교육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공감하는 가치에 기반하는 생활교육을 방향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방향을 학교에도 안내를 해드리고 모든 정책을 이 4가지 방향 위에서 일관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목표를 크게 2가지 차원으로 잡았어요. 첫 번째가 무너져가고 있는 학교의 공동체성을 강화하자. 이건 이제 공동체 차원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생의 관계 역량을 기르자. 이거는 개인 차원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학교의 공동체성 강화와 학생의 관계 역량 함양이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조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의 공동체성 강화, 또 학생의 관계 역량 함양을 큰 목표로 잡았고 결국에 이것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관계중심 생활교육이 학교, 공동체와 학생, 개인의 동반 성장을 지향한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교육청에서 물론 당연히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민방이죠. 세종 지역은 대전방송 TJB를 지역 민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TJB에 2달 동안 또 관계중심 생활교육 캠페인 방송 광고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나오는 방송 광고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2달 정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홍보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캠페인 활동이나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래서 세종교육은 관계중심 생활교육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읽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에 나가는 메시지를 왜 우리가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드렸습니다. 좋은 관계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바탕이 되고, 두 번째, 관계 역량은 반드시 길러야 하는 역량이자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향이다. 그래서 세종교육은 관계에 주목했다. 학교를 함께 나누고 같이 느끼며 더불어 자라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런 메시지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영상들을 저런 QR코드에 담거나 아니면 뭐 교육청 유튜브, 그 다음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등에 접근이 손쉽게 가능하도록 항상 열어놓고 또 선생님들께 안내해드리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교육청의 사례도 듣고 어려운 점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실 울산교육청에서 최은주 장학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울산이 굉장히 역사가 짧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세종은 울산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세종의 역사는 이제 2012년도에 개청을 했으니까 갓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기반 시설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것저것에서 막 와서 공동체를 구성을 합니다. 차이에 대한 이해나 인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소한 갈등이 굉장히 심한 폭력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주를 굉장히 많이 해와요. 지금 유일하게 전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세종이고, 그 다음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이 세종인데, 그렇게 이질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니 정말 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런 사업을 2021년부터 펼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절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런 운영의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운영의 체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리를 먼저 설정을 했어요. 원리는 교사 차원에서는 좀 실천을 해주십사. 두 번째, 학교 차원에서는 구성원끼리 좀 협력을 해주십사. 그 다음에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 차원에서는 학교, 학부모, 학생들과 연대를 하겠다. 이러한 추진 원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사업이나 정책이 현장에 굉장히 빨리 뿌리내릴 수가 있었어요.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 중심, 실천 지향, 과정 중심, 문제 해결, 공감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단일하게 나갔고요. 구조는 학교에 있는 교육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학교를 좀 공감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좀 시민이 탄생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핵심 요소를 좀 설정해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학교에 안내를 해드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교육과정에 좀 반영을 해주십사 또는 학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하는데 구체적이거나 실천의 원리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라는 것을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 가지로 설정을 하고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세부 요소를 자기 이해와 자기 존중으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타인 이해와 관계 형성, 갈등 조정, 관계 회복으로 세부 요소를 잡았습니다.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소속감을 형성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시민성을 증진하는 이런 측면에서 세부 요소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우리가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교육청에서 상당히 부러워하시는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하고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추진하실 수 있는 예산을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도 아주 고민을 하면서 했던 측면인데요. 작년에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학교를 뽑았었어요. 뽑는다기보다 지원을 하시면 예산을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교부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2개 학교가
관계중심생활교육 실천 학교로 지원을 하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 모든 초등학교에 관계중심생활교육 실천 예산을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어떤 가치 위에서 생활교육을 추진하실 때 그 다음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어려우시면 교육청에서 상시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교육청에서 나가고 현장 지원단위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예산을 확대를 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당연히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 이러한 메시지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는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되고 모든 학교에서 노력이 되어지기를 바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하실 수 있는 예산을 작게나마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작은 학교는 400만 원부터 학교에서 700만 원까지 일단은 쓰실 수 있는 예산을 교부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그 밑에 추진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굉장히 이 다양한 추진 체계를 만들었는데 크게는 4가지 영역으로 추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의 실천을 첫 번째 지원하는 거, 두 번째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거, 세 번째 학생 참여 프로그램, 네 번째 소통과 홍보입니다. 맨 먼저 실천 지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천 지원은 세종 미래학교 학교문화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학교에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학년이 있어요. 이거는 학년 단위에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면 200만 원 정도의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학급이 있는데요. 이건 학급 단위에서 선생님들이 실천하실 수 있도록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관점이 있었냐면 학교 단위에서 실천해야 될 것, 학년 단위에서 실천해야 될 것, 학급 단위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각각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학급 단위를 쪼개서 좀 세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관계중심생활교육 지원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청 컨설팅이 교육청이 편한 시간에 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상시 희망을 받아서 작년에 제가 학교를 40개 이상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차에 걸쳐서 컨설팅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면 나갔었어요. 이런 컨설팅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 결과 공유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천 결과 공유회는 12월 달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분 정도의 선생님과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까지 저희가 초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총 10개 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님들, 장학관님들, 그 다음에 우리 실천교사 선생님들 100분 이렇게 해가지고 상향식으로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 실천도 공유를 하시고 선생님들끼리 아주 따뜻한 시간을 가지셨고 대단히 호평을 받았고 올해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량 강화 연수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울산교육청의 최은주 장학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수를 정말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코피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고 이재영 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가 교육계획 집중 수립 주간의 입문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6시간씩 2월 달에 교육과정을 수립하실 때에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연수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집중 수립 주간에 하는 입문과정 연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시간 정도 이수를 해도 선생님들이 관계중심 생활교육이나 회복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실천을 해볼까 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입문과정을 먼저 열어드렸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학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학교 공동체 참여 직무연수 기본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으시려고 하면 이제 오프라인 연수를 하시려면은 시간을 내셔야 되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 또 가서 연수를 들으셔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10분 이상만 모이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연수로 15차 시의 기본 과정을 개설해 드렸어요. 물론 당연히 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진행한 연수들이에요. 그 옆에를 보시면 굉장히 또 다양한 연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계중심 생활교육 역량 강화 직무 연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전문 과정인데요. 기본 과정은 20차 시로, 심화 과정은 30차 시, 전문 과정은 30차 시 해서 총 80차 시로 진행이 되는 스텝업 과정이에요. 스텝업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 과정을 들어야 심화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심화 과정을 이수를 해야 전문 과정 이수에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연간 20명, 한 3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제일 궁금하신 건 그거잖아요. 관계중심 생활교육 이제 이해를 했고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학급 운영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도대체 서클을 어떻게 하는지 서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회복적 대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실제와 학급 운영 직무 연수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개설을 해드린 거예요. 작년에는 기본과정 15차시만 개설했고 올해는 기본과정 15차시에 심화과정 30차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관내 선생님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안해가지고요. 작년에 이거를 한 땀 한 땀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가 관계중심 생활교육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복적 정의나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입각한 아이들 놀이판, 그 다음에 상담카드,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생활교육에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래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나 워크숍에 참여하시고 계신 선생님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뒤에 배경이 보이시죠? 제 배경이 함께 2023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올해 선생님들께 보급한 플래너입니다. 밑에 보시면 학생 생활교육 플래너라고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매년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런 생활교육 플래너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생활교육 플래너는 위에가 스프링 제본으로 되어 있고요. 앞면은 일주일 단위 스케줄러입니다. 달력 형식의 스케줄러. 그런데 뒷면이 선생님들이 개발한 생활교육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관심도 가지시고 실천도 하시고 이렇게 아주 현장에 굉장히 호평을 얻고 있는 자료입니다. 책으로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책꽂이에 꽂아두시고 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는 플래너 형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습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다른 선생님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하고 다른 선생님의 어떤 사례를 듣고 싶어 하시고 또는 연수를 이수하신 분들은 보수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학습 모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 모임은 3가지 형태로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통형. 이 소통형은 소규모로 5명, 6명 선생님들이 모이면 저희가 시설 임차해 드리고 도서 지원해 드리고 뭐 결과 같은 것들을 상관없이 학습 모임을 운영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체제예요. 두 번째가 참여형이라는 거 있는데요. 참여형은 모이셔서 생활교육에 대한 고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 참여형 선생님들이 연수나 생활교육 도움자료나 학생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데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학공이 있습니다. 전학공은 대규모로 40명 이상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오셔서 특강도 들으시고 생활교육 사례도 나누시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관계중심 생활교육 학습 모임에 약 2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교사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는 7월이나 10월 중에 1박 2일로 선생님들이랑 좋은 곳에 가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선생님들끼리 굉장히 참신한 방법을 가진 선생님들의 어떤 사례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으시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는데도 2021년도에는 전남 여수, 2022년도에는 충북 단양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너무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이렇게 선생님들 역량 강화하고 학교 예산이나 어떤 체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 정책의 혜택은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교사들의 어떤 역량 강화에 그치고 아이들까지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구조를 좀 없애보고자 교육청에서 아이들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학교는 신청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동아리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동아리를 약 6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래 조정 활동이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사소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또래 조정 활동을 5개 학교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래 조정 활동이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또래 조정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학교를 하나하나 가서 방문하면서 멘토링하고 선생님들이랑 수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래 조정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 학년 단위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예산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또래 조정 활동하는 아이들, 또래 조정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15차시 내지 16차시 교육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또래 조정 활동이 아니어도 또래 조정자를 좀 많이 양성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래 조정자 양성 과정을 방학 때 캠프 형식으로 초등 과정, 중등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이해랑 관계 역량 함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중심 생활교육 캠프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초등, 중등 캠프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작년 여름방학 때 제가 4주 연속 학생 행사를 했어요. 첫 번째 주는 또래 조정자 양성과정 초등반, 두 번째 주는 또래 조정자 양성과정 중등반, 세 번째 주는 캠프 초등반, 네 번째 주는 캠프 중등반.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랑 거의 살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몸무게가 한 5kg 정도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이거는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너랑 나랑 친구 사이 친한 친구라는 프로그램도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랑 나랑 친한 친구 사이 친한 친구는요. 4월 달이나 9월 달이 학기 초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짝을 지어서 4월에 7,942걸음을 걷고 인증을 하면 교육청에서 기념품과 인증서를 보내드려요.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이들이 9월에 7,179걸음을 걷고 인증을 하면 또 기념품이랑 인증서를 보내줘요. 친한 친구가 되자 이겁니다. 너랑 나랑 학기 초에 친구 사이 관계를 맺고 2학기 초에는 친한 친구가 되자라는 저희의 어떤 지향을 담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행사에 1,358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아까 교사들 실천 공유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사들 실천 공유회뿐만 아니라 학생 나눔 한마당이라고 학생 실천 공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학생 나눔 한마당에도 아이들이 200명 정도, 심지어 200명 아이들과 선생님들, 하시도 장학사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까지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어요. 당연히 참여하신 분들도 즐거웠고 아이들을 저희가 최고로 대접해 주기 위해서 케이터링 업체까지 불러서 세종 지혜숲이라는 공간을 통째로 빌려서 관계중심생활교육 학생 나눔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고 작년에 처음 만든 행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 홍보도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협력 체제도 구축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주권, 대전권, 세종권의 대학과 좀 연계 협력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홍보라든지 보도자료 배포와 같은 홍보 활동도 대단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모든 일을 저 혼자 기획을 하고 저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제가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래를 해가지고 좀 이게 한계에 부딪힌다. 거의 이거는 하나의 팀이 꾸려가야 될 일인데 저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아주 실천지향적인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실천지향적인 선생님들하고 이 일을 꾸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붙이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는
올해도 역시 이런 기조로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추진을 했고 올해도 더 확대를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 일정인데요. 저희가 이 연간 운영 일정도 학교에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공문이 오긴 오지만 연간 운영 일정을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우리가 예측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연간 운영 일정도 아주 간결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도움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필요하실 때 내려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일 자체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시면 세종시교육청 관계중심생활교육 추진 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추진 계획이 40페이지짜리고요. 그 다음에 관계중심생활교육을 처음 참여하시는 선생님께 운영 길라잡이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운영 길라잡이가 한 140페이지 선생님들의 실천 사례가 나오고요. 작년에 공유회 때 만들었던 실천 사례 자료집, 공유회가 12월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 만들었거든요, 표지를. 그 다음에 상담 카드, 선생님들이 서클을 운영하실 때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저희 교육청의 가장 특징적인 게 이런 자료들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상담 카드, 그 다음에 플래너, 기본편, 생활교육, 회복적 생활교육이랑 관계중심 생활교육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전해드리는 플래너. 이건 저희 신규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편, 올해 나간 것은 우리 교육청의 선생님들이 만드신 공동체 활동 52편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52편이냐면요. 이것이 52주, 1년 52주라서 저희가 주간 단위로 플래너를 만들고 있거든요. 딱 그렇게 52편을 엄선해서 수록을 했고 이 자료들을 만드시는데 거의 선생님들이 자료마다 2, 30분씩 매달리고 2, 30명씩 매달려서 거의 진짜 저희 교육청의 가장 보물 같은 그런 건데 저희는 이것을 교육청 홈페이지도 다 올려놔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좀 거칠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올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저희가 관계중심생활교육 실천 학년하고 실천 학급이 내일까지 신청이 마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신청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추경으로 강사비 울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실천 지원비를 지금 추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결과와 열매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기획을 하고 2월 말까지 업무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과로 갔지만 2년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열매들이 아마 저는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는 올 연말이라든지 먼 시일 내라도 이렇게 좀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천 장학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달해 주시려고 하니까 말씀이 막 빨라지시는 게 막 너무 이렇게 많이 전달해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세 분 1타 장학사님께 존경과 지지의 마음을 담아준 큰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저희 이제 준비된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자, 아까 좀 전에 채팅창에 그 세종교육청 자료 볼 수 있냐 하는 것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된다 하니까 그 외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분께 여쭤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손 들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혹시 잠시 질문이 준비되는 동안 제가 이상철 장학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장학사로 온 지 2주밖에 안 되고 전화 받은 거 2주밖에 안 돼 놓고 네. 막 전화벨이 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7년 동안 이렇게 많은 민원 전화 받으시고 학폭 업무 처리하시고 하면서 또 아까 우울증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짧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장학사님.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 밤에 자전거 타고 그랬어요. 네. 그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이제 학폭 담당하는 장학사님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울산 장학생 3년이 최장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학폭 사안 담당만 4년 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뭐 그 정도는 지금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꿈은 지금 제가 근무하는 화천 지역을 작은 지역인데 회복적 마을로 만들어서 좀 전국적인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제 지금 목표입니다. 운동하십시오. 힘드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 좀 하나 던져놓고 다른 분들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세 분에게 공통 질문인데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장학사의 버전이 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그걸 받아들인 또 입장은 천지차인데 어떤 점이 장학사로서 이거를 추진해 나갈 때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나 그 장애 요소라고 보시는지 그거를 좀 한두 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 장학사님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학생지원센터라고 해서 이제 학폭 사안하고 그다음에 위클래스 위센터하고 생활교육하고 세 개를 담당하는 곳에 장학관도 하고 도교육청 장학관도 하고 지역청 장학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장학사님들이 많은 수가 연수를 진행을 하시고 듣질 않으시고 밖에 나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비싼 강사 불러놓고 끝까지 안 듣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정말 비싼 강사님이신데 그리고 또 돈도 돈이지만 시간까지 고려하면 굉장히 비싼 내용인데 그냥 나가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혹시 장학사님들 계시면 연수 어렵게 부르신 분들 연수 꼭 들으시고 두 번째는 그 장학사님이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 여기에 빠져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들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꾸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함께하는 대상,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장학사 3년 차쯤 되면 자꾸 계몽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재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수를 가도 원장님 강의, 뭐 지금 이영호 선생님 강의, 유진 선생님 강의 전 앞에서 꼭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들으면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몽의 대상으로 선생님들을 봤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저는 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들리시죠? 네. 예. 저희는요, 뭐가 어렵냐면 학교가 항상 구성원이 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전근을 가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셔서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실제로 학교의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도 오래 걸리지만 학교의 어떤 교육 여건이나 그런 문화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한 까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그 변동성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변명이라면 변명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세종 장학사님 보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반성이 되고, 나는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었던가. 지금 하는 업무에 매몰이 되어서 지금 하는 것만 이렇게 당장 급한 일을 쳐내는데 급급해 하지 않았나라는 일단 자기 반성을 좀 하고요. 어려움, 걸림돌이라고 하면, 진짜, 제가 올해 관계 회복 지구라고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 생활 교육을 좀 해줬으면 하는 학교들을 좀 정했거든요. 한 20개 정도 학교를 정해서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 드렸어요. 근데 예산을 배부하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왜 돈을 주느냐. 이거 돈 주는 거, 돈 쓰는 것도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학교에서 그 학교 폭력 담당하시는 학생부장님과 학생부 책임 교사에게 가해지는 그 업무의 과중, 그리고 각종 민원, 특히 최근에는 학부모 민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학생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어떤 그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그런 민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데 거기에 제가 한 수를 더 얹은 거죠. 돈 쓰라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실 오늘 PPT 만드는 것도 좀 힘들었던 게 제가 계속 스케줄러에 회복적 정의 PPT 만들기가 지난주부터 매일 계속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할 시간적 여유가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본청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에 플러스해서 각종 뭐 보고라든지 뭐 시의회 요구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다 아시지만 더 글로리, 그다음에 정순신 이후에 지금 학폭에 대한 요구 자료가 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 막 4-5개, 뭐 6-7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시의회, 뭐 언론 해서 너무 많아서 정말 오늘 이 PPT 자료를 오늘 오전에도 회의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이제 점심 먹고 들어와서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라서 제가 너무 부족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랬는데 저희는 잘했어요. 그리고 울산 장학사님,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하인석 장학관님하고 선생님 4분이 오셔가지고 밤새 토론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잘 잡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장학사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 다 저는 8년 동안 이 짓을 해왔습니다. 근데 장학사님 고민하시는 거 이미 다 제가 고민했고 앞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제 연락 주시면 이런저런 공감되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세 분 장학관 장학사님들 말씀 너무 귀한 자료들 좋은 얘기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 각 지역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저희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정말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실제로 아이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실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서로의 존중을 위해서 이런 활동이 필요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이들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걸 존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봐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밥이 덜 돼 있는 상황에서 뚜껑을 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아니면 혹시 불을 너무 많이 떼서 밥이 타기도 하고요. 저희는 실제로 학교폭력 그 심의 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반기에만 해도 저희가 거의 절반 이상이 학기 아니거나 서면 사과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열심히 애를 쓰고 기다리고 아이들을 좀 존중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그걸 좀 다르게 이해하시고 결국은 갈등의 상황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소송이 가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저희 지역에서 워낙 많은 것들을 돈도 많이 들여서 선생님들 많이 교육시키시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런 문화들이 직접적으로 학부모들도 알고 그런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도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실천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학부모 그룹이 계속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교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회복적 정의에 대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대한 정의와 그런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좀 교육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런 부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줘서 학부모가 아닌 분들도 옆에서 맘카페에서 대부분 하는 말들이 학폭 걸어라, 소송해라, 변호사 찾아가라 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학부모나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그냥 배우라고 하면은 힘들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운영위원회 혹은 학부모 총회할 때 사실은 학폭이 이런 게 학폭이에요라고 연수해 주시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수를 학부모 총회 때라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단위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교육청에서 힘을 써주시면 적어도 엄마들이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아 그런 거 있던데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라도 볼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학부모 차원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는 아니시더라도 좀 그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장학사님들, 장학관님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강원도는 춘천 같은 경우 학부모 교육을 이제 주 1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허천 제가 있는 데는 야간에 예산을 추경을 확보해 놔서 야간에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초에 군단사령부 간부교육도 갔었고 사단사령부 간부교육도 가서 100여 명, 120명 이렇게 놓고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또 사단부대가 또 하나 사단이 있는데 2개 사단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지금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학부모 연수를
할 때 시간적인 확보가 되게 어려워요. 보통 2시간씩 해서 한 4회기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꾸준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중간에 한두 시간 받고 이제 이게 연수를 끝내버리면 잘 아시겠지만 어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계 중심 생활 교육이다가 올해부터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중심이라고 한 단어에 어개념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원래대로 가자 이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바꿔버리고 내용 자체도 틀도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3시간만 연수 듣고 해보고 안 되면 필요 없어 이렇게 되고 자꾸 오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연수도 저는 꾸준하게 좀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도 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할 겁니다. 그분이 전도사가 되셔주겠죠. 예, 울산교육청 말씀드릴게요. 울산교육청은 그거에 관련해서 그 학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해당 과가 모여서 협의를 좀 했고요. 해서 지금 작년부터 마을 공동체 그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40시간 연수가 진행이 됐고 올해도 그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별개로 그 학부모 교육을 담당하는 또 부서에서 작년에 15시간 과정을 개설해서 여러 번, 2번인가 운영을 했고요. 올해도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 섭외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울산 교육에서 이런 회복적 생활 교육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확실히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를 접하시니까 조금 학교가 안정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아시는 건 아닌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게 있어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조금 미미하긴 하지만 소규모로 계속 지금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세종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 주신 학부모님께서 세종 학부모님이시거든요. 세종은 학부모 지원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교육청에.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연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학부모님들 연수 참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정기적으로 내시기가 어렵죠. 아까 우리 강원도 이상철 장학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시간 가지고는 이게 이제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15시간, 20시간, 30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학부모 연수를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하나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진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청하고 협업해서 시민대상 강좌도 열었습니다. 시청하고 협업해가지고 시민대상 강좌도 열었는데 작년에 시민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올해는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에서도 홍보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만 사실 사회적인 여건이나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거든요. 시청에. 우린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세종시청에서 하는 시민 정책 아카데미, 시민 아카데미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강의를 다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21년에도 편성을 해놨고 22년에도 편성을 했고 시청의 국장급님, 사무관님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 그 강좌에 참여하신 인원이 10명 미만이었어요. 시민대상 강좌에.
그러니 시청에서는 우리는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제가 굉장히 좀 난감했고 또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 좀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학부모님들은 물론 인제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학부모 교육이나 시민 대상 교육은 저희도 해결해야 될 계속 고민해 봐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장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고민들이 다 저도 이렇게 와 닿는 것 같고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 또 질문이 저희 사실 9시를 넘기고 있어서요. 곧 더 없으시면 짧게 저 얘기 하나만 하고 소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 드려도 될까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저 사실 중간에 배경을 바꿨거든요. 이 배경 사진이 지난 며칠 전 화요일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21 명의 총 위센터 직원까지 합쳐서 상담 선생까지 합쳐서 총 21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통이라 하거든요. 학통센터 21명 직원 첫 만남. 그 서클을 한다고 하지 않고 환영회를 한다 해서 저보고 "장기자랑 새로 온 사람 장기자랑 해야 된다." 해서 "그럼 저는 좀 같이 놀아 드려도 될까요?" 하고는 그냥 서클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서클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의미 있게 서클 진행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거 자랑하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일타 장학사님들께 뭔가 좀 도움을 요청드릴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소장님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정현 장학사님께 급하게 진행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또 받아주셔 가지고 오늘 진행을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아마 좀 궁금하신 것도 많으시고 예,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다음에 또 좀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세 분 모셔서 각 지역에서 진행돼 왔던 지역적 어떤 생활교육 사례를 좀 나눠봤는데요. 우리 세 분 외에도 각 지역에서 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분들을 또 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귀한 나눔을 해주신 우리 이상철 장학관님과 또 김재천 장학사님과 최은주 장학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마다 좀 특성이 다르고 또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동일하게 접근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앞장서서 생활교육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감이 안 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장학관님, 장학사님, 또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라는 이름이 참 익숙하잖아요. 그것이 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4월에는 좀 역사적인 관점으로 RJ 아카데미를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은 제주 4.3과 회복적 정의라는 주제로 저희 제주의 장학사로도 계시고 지금은 교감으로 계신 한상희 선생님을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또 4월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앞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와 교육부에서 이 대책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올지 되게 좀 우려되기도 하고 또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은 CBS 지금 토론회나 국회 간담회도 이 일과 관련돼서 지금 일정이 잡혀 계신데 이 회복적 생활교육 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셔서 이번 대책이 또 역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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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